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금 관리 두 번째 시간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 자금 관리 쪽에서 현금 시제, 그 다음에 예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거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181쪽 어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실 때 받으러움 자산에서 받으러움 매출채권으로 공부하셨고 부채 매입채무에서 지급어음 공부하셨잖아요. 그 부분의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어음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이게 이제 받으러음이죠.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을 어음이라고 정리했고, 또 은행으로부터 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정 과목 두 개가 나오죠. 이것은 받으러음이고 물품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다.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게 개정 과목이 받으러음이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어음 용지를 수령해 가지고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우리가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이게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입니다. 그래서 어음 관련 개정 과목 하면은 받으러음과 지급어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수표. 자, 밑에 그림을 보면 수표가 두 가지가 있네요. 자기압 수표. 자기압 수표. 하나는 당좌 수표. 그래서 자기압 수표라고 하는 것은요, 은행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은행이 발행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자기압 수표라고 하고요. 이것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회계 처리를 할 때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기압 수표는 언제나 현금입니다. 자기압 수표는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압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했을 때, 자기압 수표를 받았거나 지급했을 때 개정 과목은 전부 현금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현금 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이거죠.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우리가 지급했다. 그러면 10만 원 현금을 지급한 걸로 회계 처리하면 맞다 이거죠. 자기압 수표는 현금의 대용 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좌 수표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당좌 수표. 당좌 수표는 기업이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기업이 발행해서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수표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요. 은행과 당좌 거래를 약정을 맺어야 되고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정 과목이요. 현금이 되는 경우와 당좌 예금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정리를 했는데요. 어음과 수표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같이 설명을 하는군요. 자, 그러면 아까 받으러음과 지급어음의 소개를 우리가 해봤는데 받으러음 관련된 회계 처리는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받으러음을 받았을 때 만기가 되어서 돈이 입금됐을 때 받으러음이 만기날 돈으로 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했을 때 부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받으러음을 다른 거래처에 양도했을 때 이걸 배서 양도라고 하죠. 받으러음 만기 전에 은행에다가 어음을 처분하고 할인료를 공제하고 돈을 받은 거, 이걸 할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보관은 차변의 받으러움입니다마는 결제, 부도, 배서, 할인은 전부 다 대변이 받으러움이죠. 그래서 받으러움 관련된 회계처리는 여러분들 받으러움을 설명하면서 이론 공부 때 제가 아마 설명을 나름대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설명이 됐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뒤에 또 연습 문제 있으면 몇 개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보관이라는 건 뭐냐면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관이라고 해요. 아니면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외상 매출금을 오늘 현금으로 입금을 못 시키고 어음으로 좀 받으라고 어음을 우리에게 발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음을 보관하죠. 그래서 상품 대금으로 어음을 수령하거나 외상 매출금 대금으로 어음을 수령했을 때 우리가 받으러움의 보관이라고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차변의 받으러움이에요.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했을 때 어음 받은 것은 대변의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 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것이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것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받으러움은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자산 증가구.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 외상 매출금은 대변이면 뭘까요? 자산 감소. 외상 매출금이 자산이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 감소. 자, 그 다음에 결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음에 보면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그 약속한 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만기일이라고 그러는데 만기가 되면은 어음 대금이 통장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에 돈이 입금되고 이제 어음은 어디로 갔어요? 은행으로 가야죠. 어음이 밖에 나갔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움, 차변에는 당좌예금. 또 만기일에 은행에 가지고 왔는데 어음이 지급거절을 당했어요. 지급거절을 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은행에 그 거래처 발행한 거래처에 통장 잔고가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내주질 않거든요. 그걸 우리가 잔고 부족으로 지급거절, 그걸 우리가 부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으러움은 매출채권인데 이게 이제 채권으로서의 좀 불안해졌잖아요. 그래서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임시 개념 과목으로 이걸 대체를 시켜 놓습니다. 부도어음과 수표. 그 다음에 배서양도. 배서양도는 뭐냐? 우리 회사가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 그 외상 매입금 대금을 우리가 받아 보관 중에 있었던 받으러움으로 거래처에 지급했어요. 그래서 어음의 양도라고 합니다. 어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변의 받으러움이고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어음을 양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발행하지 않고 이때도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하고 대변의 받으러움 자산 감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이라는 건 뭐냐? 만기가 앞으로도 한 2달 남았는데 돈이 급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 어음이 있었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 어음을 만기 2달 전에 은행에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2달치 이자를 빼고 돈을 입금시켜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으러움이 1,000만원짜리다 그러면 대변에 1,000만원 은행에다 매각했으니까 받으러움 대변에 1,000만원이고 은행에서 2달치 이자를 10만원을 공제했다 그러면 10만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10만원이 되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만기까지의 이자가 됩니다. 그것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99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겠죠. 당좌예금이 990만원 자산 증가. 이런 식으로 할인시 회계처리는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받으러움 관련된 회계처리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이 중에서 한 문제 시험에서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급어음에 대한 회계처리 따져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지급어음을
우리가 이론 공부 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지급어음을 이제 수령하는 것은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요. 지급어음, 어음 용지를 수령한 거니까요. 어음을 수령했다 하는 것은 어음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 어음 등록하는 거 이제 나중에 연습을 해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회계 처리는 없고 어음 등록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어음을 이제 거래처에다가 발행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발행을 하냐면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외상 매입금을 어음으로 발행해 가지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대변이 지급어음입니다. 부채 증가죠. 대금의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매입했을 때 발행했으면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가 되고 외상 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으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가 되겠죠. 차변의 상품은 자산 증가, 차변의 외상 매입금은 부채 감소. 자, 그래서 이제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서 그러면 약속한 날짜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통장에서. 그래서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의 당좌예금 자산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해야 될 의무는 끝났으니까 차변의 지급어음 부채 감소가 되죠. 그래서 지급어음은 발행했을 때 대변의 부채 증가, 만기 때 결제가 끝나면은 차변에 와서 지급어음 부채 감소해서 의무가 끝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급어음의 회계 처리는 이런 정도로 시험은 이런 범위 내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을 통틀어서 이 중에서 하나, FAT 1급 시험에서는 하나 나와요. TAT 2급에 가면 2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음과 연거래가. 자, 다음에 수표 관련한 회계 처리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수표에서 자기합 수표는 제가 설명을 다 끝냈어요. 자기합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인데 받을 때도 차변의 현금, 지급할 때도 대변의 현금, 무조건 현금이다 이거. 자기합 수표는. 그것이 목적이 뭐였든 무엇을 샀든 간에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이요. 자기합 수표로 뭔가를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근데 당좌 수표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당좌 수표는 기업이 발행하는 수표인데 자,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령했다 그랬습니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입니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개정 과목을 현금으로 무조건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이거는 개정 과목을 무조건 당좌 예금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당좌 수표는 현금일 때가 있고 당좌 예금일 때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타인이 발행한 수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니까 타인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겠죠. 우리가 그 수표를 은행에 갖다 제시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당좌 수표는요, 자기합 수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은행에 가지고 가서 내가 돈을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당좌 수표를 받았다. 은행에 가가지고 이걸 100만 원짜리 자기합 수표로 10장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바꿔주거든요. 현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우리가 개정 과목을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가 발행했다는 건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죠. 자,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 수표를 받은 사람, 받은 거래처가 그걸 은행에다가 우리가 아까처럼 우리가 1,000만 원짜리 발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수표를 100만 원짜리 10장으로 바꾸려고 은행에다 제시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은행에서
100만 원짜리 10장 자기압수표로 농협은행에서 이제 발행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통장에서 빼가지고 발행해 줄까요? 우리 회사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지고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어디에서 빠져나가요? 당좌 예금에서 돈이 인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것은 다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의 잔액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수표를 발행했을 때 그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수표를 발행하는 날 계좌에서 통장에서 바로 인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좌의 잔액과 우리 회사의 회계잔고의 잔액에 차이가 발생해요. 이 당좌 예금은 시차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서 대변에 당좌 예금 1,000만 원 줄여놨는데, 자, 이 우리 회사 수표를 받은 상대방 거래처가 그걸 은행에 제시하지 않고 그 1,000만 원을 회사의 금고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이 인출이 안 되죠. 그래서 은행의 통장에는 아직 1,000만 원이 안 빠져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산 때에는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발행해가지고 회계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왜 우리 회사의 회계장부와 은행의 잔액이 왜 차이가 있는가, 잔액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엑셀 같은 거에다 작성을 해가지고 주석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수표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할 때 자기압 수표는 받으면 차변의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이다. 언제나 현금이다 하는 거. 그런데 당좌 수표다. 그러면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언제나 현금.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근데 당사가 발행한 수표 지급했으면 대변. 당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 회사가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우리가 1,000만 원짜리 당좌예금을 3개월 전에 발행을 했는데 그걸 은행에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 회사에 그 회사가 돈을 우리 회사에 지불해야 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다시 가져왔더라.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당좌예금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는 의미를 당사 발행이라고 그래요. 당사 발행.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언제나 당좌예금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자, 그러면 어음과 관련된 장부가 있는데요. 받으름 현황, 지급보험 현황, 어음 직계표 이런 장부들은요. 이제 나중에 실무 수행할 때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자금 명세서도 자금과 관련된 일일 보고서인데요. 격리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실무 수행할 때 조회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참 장부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받으름 현황이라는 장부도 있고, 지급보험 현황이라는 장부도 있고, 어음직계표라는 장부도 있고, 일일자금 명세서라는 장부도 있고, 이게 자금 관련 장부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무엇에 대하여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회하려면 여기 가서 봐야 되나? 여기 가서 봐야 되나? 여기 가서 봐야 되나를 고민할 것인가를 질문하신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어떤 뭔가를 답을 찾으라고 할 때 받으름 현황에서 조회하라. 또는 지급보험 현황에서 조회하라. 이렇게 장부를 먼저 딱 전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부에서 이것을 찾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아예 하지 않게끔 문제를 낸다 이겁니다. 시험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어느 정도 그 개정 과목의 분류와 그다음에 거래의 결합 관계 이해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증빙을 보고 여러분이 분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 수준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이론 지식 이론 지식이 그게 30점이에요. 우리 100점 만점에 우리 자격 시험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데 이론이 30점, 그다음에 실무 수행이 70점인데 이론적인 거 잘 정리를 해놔야 여러분이 30점을 무난히 맞춰놓고 그 다음에 실무 수행 쫙 해가지고 답 찾는데 또 70점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론 지식에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전표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잘 되면은 어떤 장부에서 무엇을 찾아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표만 정확히 입력했다면 모든 장부는 완벽하게 자동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183페이지 수행과제 1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어음 사진이 있어요. 이 어음 사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전자어음인가 약속어음인가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자어음이라는 건 뭐냐? 전자우편처럼 메일을 통해서 거래처에다가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전자 형식으로 된 어음이다 해서 전자어음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어음은 은행으로부터 전자 방식으로 받아와요. 그래서 어음 번호를 하나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발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약속어음이라고 된 것도 있어요. 약속어음. 제목이 약속어음으로 된 것은 전자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어음이다. 종이로 된 어음. 종이 어음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어음 용지를 받아올 때 한 장씩 이렇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어음책으로 받아옵니다. 어음책. 그래서 한 권을 받아오는데 보통 어음책 한 권에 10장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10매씩. 그래서 약속어음인가 전자어음인가 구분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도 뭐 전자어음을 주로 많이 쓰지만 약속어음 용지를 가지고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험에도 약속어음과 전자어음 두 가지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구성된 중에 중요한 내용이 누가 발행했느냐? 발행인. 발행인이 채무자죠. 채무자. 발행한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누구 귀화. 누구한테 발행했느냐? 여기 채권자죠. 채권자. 우리가 약속어으면 약속을 하는 거니까 약속을 한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발행한 사람이 채무자,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고 누구누구 귀화, 요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이 회사 또는 이 개인이 채권자, 받을 권리가 발생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 금액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쉽게 위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액이 입력되어 있죠. 350만원 정.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요,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이 금액을 귀하나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귀하는 여기 3일 패션을 말하는 거고, 만약에 3일 패션이 이거를 배에서 양도했다 이거예요. 3일 패션이 2000 패션에다가 이 350만원짜리 어음을 양도하게 되면은 채무자인 데일리룩은
3일 패션의 지시자인 이천 패션에다가 나는 지급하겠습니다를 약속한 거예요. 배서 양도가 허용된 거예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것이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언제 어디서 지급하겠느냐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언제냐면 25년 1월 10일 날. 이것을 우리가 만기일이라고 그러죠. 만기일. 만기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음에는 만기일이라고 항목이 안 되어 있고 지급기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산에 입력할 때는 지급기일이라는 항목이 아니라 만기일이라는 항목에다가 지급기일을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지급지가 은행에서 어느 은행에서 지급할 거냐. 국민은행. 그러니까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지점. 국민은행 하면 전국에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굉장히 많으니까 무슨 지점하고 지점까지 정해줍니다. 지급지와 지급장소. 이런 것을 우리가 어음을 받은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자는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기록해 둬야죠. 그게 이제 채권자가 작성하는 받으러움 현황이라는 장부예요. 받으러움 현황. 그러면 채무자인 대일리룩도 어음을 발행하고 그걸 기록해 둬야죠. 그걸 이제 채무자가 기록해 주는 장부는 지급어음 현황이라는 장부. 그래서 서로 채권자는 받으러움 현황에다가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고 발행한 회사 쪽에서는 지급어음 현황에다가 이것을 기입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하는 회사는 우리가 지금 3일 패션을 지금 회계 처리, 우리 회사는 여기에요. 그럼 우리 회사가 채권자죠. 그러면 이건 받으러움인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대일리룩에 외상매출금을 동전 발행 전자어음으로 6월 10일 날 수령하였다. 자, 오늘 상품을 파는 건 아니네요.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어음을 수령했다. 수령했다는 건 받았다 이 말이죠. 받았다. 그러면 이제 개정과목 여기 두 개가 나왔잖아요. 개정과목이 외상매출금 받았다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을 받았다. 뭘로 받았느냐? 어음으로. 자, 그러면 이걸 보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보관. 자, 어음을 받았을 때 여기 개정과목은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자, 여러분 받으러음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네, 차변이죠. 차변이 받으러음. 대변은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죠. 대변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도 매출채권이요. 외상매출금도 매출채권이죠. 네, 두 개 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것은 차변의 받으러움은 받으러움이라는 자산 증가가 되겠고 대변에 가는 외상매출금은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의 거래입니다. 두 개 다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는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거래처가 똑같아요. 받으러움의 거래처도 대일리룩, 외상매출금 거래처도 대일리룩. 그래서 외상매출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는 외상매출금 거래처와 받으러움 거래처가 항상 같습니다. 같은 회사예요. 네. 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음을 받은 회사는 회계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으러움 현황에다가 그것을 기록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표 입력과 함께 자금 관리를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받으러움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예, 요 자금 관리 수행하는 것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는 날짜는 며칠 날로 해야 되겠어요? 예, 6월 10일로 해야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날짜를 6월 10일로 고치시고 3번 하면 차변이죠. 바드러움 코드에다가 바드러움 110번입니다. 자, 거래처는 대일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주식회사 대일리로 01002. 자, 적요는 밑에 만들어진 것 중에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1번 외상매출금 어음회수, 여기가 맞고요. 자, 차변의 금액은 350만원 3500 플러스 엔터 하시고, 자, 4 하면 대변이죠.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앞으로는 이제 외상매출금은 108번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검색 안 하고 108. 거래처 똑같습니다. 1002 데일리로 외상매출금 거래처 바드러움 거래처와 똑같아요. 자, 적요는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됩니다. 엔터 외상매출금 어음회수 대변에 350만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회계 처리는 됐는데요. 바드러움 현황을 입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면 바드러움 줄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줘야 돼요. 바드러움 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F3을 우리가 언제 눌렀었냐면요. 그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할 때 F3 눌렀죠. 바드러움 지급어음 관리할 때도 똑같이 F3 키입니다. 네. 자, 노트북 키보드에서는 펑션 키 FN 누른 상태에서 F3을 눌러야 되고, 그냥 일반 키보드는 그냥 F3 누르시면 밑에 옛날에 차량 유지비 관리 항목 할 때는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는 게 떴었죠. 지금은 바드러움에다 놓고 F3을 눌렀기 때문에 바드러움 관리라고 뜹니다. 바드러움 관리. 자, 이제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커서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청색인가요? 보라색 비슷한 요 색깔로 돼 있는데 지금 커서가 있는 거예요. 어음 상태 보관. 여기 밑에 메시지 보면은 보관 아니면 회수만 여기다 입력할 수가 있어요. 보관. 네,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받은 것을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두시고 엔터 치면은 어음의 종류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림을 보고 약속어음이라고 되어 있는가 전자어음이라고 되어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 전자어음이었죠. 그럼 밑에 메시지 보시면 전자는 6번으로 여기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6을 입력해요. 그러면 전자로 어음 종류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옆칸으로 갔는데 그 자리가 어음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렇게 어음 사진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음 번호 나와 있었죠. 어음 번호가 모두 20자리로 숫자로 되어 있어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입력할 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입력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004 004 먼저 입력하시고 004 그 다음에 8자리가 연월일이에요. 2024 하면 2024년도, 06 하면 6월, 10 하면 10일입니다. 여기가 연월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1, 2, 3, 4, 5, 6, 7, 8, 9는 1년 번호입니다. 1, 2, 3, 4, 5, 6, 7, 8, 9 이는 1년 번호.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커서가 수치 구분이라는 항목으로 넘어가죠. 수치 구분에 자수라고 되어 있어서 발행인이 데일리룩으로 자동으로 떠 있습니다.
발행인이 대일리룩 맞음으로 수치는 자수하셔야 되고요.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대일리룩이 아니면 타수해가지고 발행인을 여기다 입력해 줍니다. 자, 우리는 자수예요. 대일리룩이 발행한 거 맞으니까 엔터. 자, 그러면 이제 발행일로 커서가 넘어오죠. 발행일은 전표 입력한 요 날짜가 항상 이쪽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전표 입력한 날짜로 우리가 전표 입력한 날짜를 발행일을 보고 입력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칠 필요가 없죠. 그대로 두면 돼요. 자, 엔터하면 만기일로 커서가 넘어가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만기일은 어음 사진에서는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급기일은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2025 0110 2025 0110 했더니 또 커서가 어디로 가느냐. 자, 세 번째 줄로 내려갔죠. 지급은행. 지급은행은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요. 은행 등록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행이 2개밖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여기 은행을 여러 개 입력을 해놨을 거예요. 그 중에서 만약에 무슨 은행이다, 하나은행이다 그러면 여기서 부분 검색해서 하나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2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국민은행 확인.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제 지점으로 넘어가죠. 지점이 바로 지급 장소, 중구 지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네, 여기 이제 지점까지 입력을 했죠. 엔터 치면은 끝납니다. 커서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저교에서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라는 저교를 입력했던 내용은 사라지고 받으러옴 현황에 입력한 내용이 일부가 여기에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에는 차변 대변으로 정리 분계를 한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자금 관리를 같이 밑에서 해 준다는 거. 시험에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추가 지시를 항상 합니다. 요 지시를 하니까 여러분이 깜빡 잊어버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어음의 보관에 관한 회계 처리였습니다.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보관에 대한 자금 관리 입력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우리가 실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한 장 넘어가서요. 184페이지 2번을 보시면 전자어음의 만기 도래, 만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내용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기라는 게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되었는지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었는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기가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됐다는 건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됐다는 거고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됐다는 건 지급 어음이 만기가 됐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전기에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이네요. 작년에 받은 어음이다 이거죠. 작년에 받은 어음이 오늘 만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이제 어음이 이제 진짜 돈으로 바뀌었다 이런.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보관 중인 어음은 어디로 갔어요? 은행으로 갔죠. 그래서 만기가 되면 받을 어음 대변에 기입합니다. 이 어음의 지급지가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항상 발행인이에요. 발행인, 멋쟁이. 거래처는 멋쟁이로 기립니다. 금액은 240만원짜리예요.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되고요. 차변에 와야 될 개념 과목은 뭐죠?
네, 당좌예금이죠. 차변에 와야 될 개정 과목은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거래처가 국민은행입니다. 당좌예금은 거래처가 국민. 금액은 240만 원 똑같습니다. 자, 거래 후 결합관계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당좌예금 차변은 뭐죠? 자산 증가. 받으러 온 대변은 뭘까요? 자산 감소. 네, 당좌예금도 자산이고 받으러 온도 자산입니다. 차변에 있는 자산은 자산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요, 대변에 있는 자산은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척척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수행 2번 전표를 입력하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도 수행하시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의 자금 관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전표 입력을 먼저 해야죠. 자, 전표 입력 날짜는 이 중에서 몇째 날로 해야 될까요? 예, 6월 20일로 해야죠. 만기에 대한 회계처리니까 지급기일날 회계처리해야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6월 20일로 날짜를 고치고, 자, 3번 차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차변에 당좌예금.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당좌. 코드에다가 국민 당좌. 자, 적요는 받으러옴을 당좌예금으로 받은 거니까요, 2번 적요가 그 이야기입니다. 받으러옴 당좌 추심이라는 표현이 어음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어음대금이 그런 의미입니다. 2번. 자, 금액은 240만 원. 대변 4번. 받으러움 110번. 자,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에요. 멋쟁이. 받으러움, 지급어음, 거래처가 절대로 은행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실수로 지급지인 국민은행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받으러움, 지급어음, 거래처는 은행이 아니라 항상 그 어음을, 받으러움은 발행한 곳이 거래처, 지급어음은 누구 귀화, 거기가 지급어음의 거래처. 자, 적요는 받으러움은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240만 원 입력하시면 회계 처리는 됐습니다. 차변의 당좌예금 자산 증가, 대변의 받으러움 자산 감소. 자, 이제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시고 F3을 누르신다. 자, 밑에 받으러움 관리 또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보관이 아니라 만기입니다. 만기. 자, 그러면 밑에 어음 상태 중에 만기가 4번이죠. 그래서 여기를 4로 바꿔야 돼요. 4. 그러면 어음 상태를 만기로 처리한 거고요. 어떤 어음을 만기로 처리할지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날이 만기인 것을 자동으로 찾습니다. 네,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전표 입력한 6월 20일 날짜 만기인 어음을 만약에 2장이면 2개를 보여주고 1장이면 하나만 딱 보여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만기 처리는 어음 번호 찾아주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네, 밑에 더 이상 처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음을 보관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항을 입력했죠. 만기 처리 시에는 아주 간단해요. 어음을 선택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받으러움 현황에 이것이 기록이 돼요. 밑에 이 받으러움 관리한 것은 받으러움 현황에 만기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죠. 아까 거는 보관으로 기록이 된 거고.
네, 어음 관련 거래 우리가 지금 2개를 해봤는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번 거기서부터 또 이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